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땅은 너무나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왜 땅이 어려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땅이 어려운 이유는 경험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기준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시면 기준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가는 실시간 거래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높게 사느냐 좀 싸게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마다 다 틀리고요. 바로 내가 사는 땅 옆 땅하고도 또 비교해보면 또 틀리고요. 바로 한 블록 뒤에 있는 땅하고 비교해봐도 또 틀리고요. 용도 지역마다 틀리고 지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한 가지 중에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망설이고 아무리 좋은 땅을 소개해줘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상가나 아파트는 주변에 물어보면 대략 기준가를 잡을 수가 있지만 토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사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감으로 무턱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금액도 몇억 원씩 주고 사야 하는 토지이기에 사고 난 후에 팔리지 않는 땅이라면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를 고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토지 고르는 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땅을 고르는 핵심 6가지 방법. 첫 번째는 저는 땅을 소개받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용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지목은 어떤 지목인지, 전인지, 답인지, 가수원인지, 잡종지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수는 몇 평인지, 해유 제한은 있는지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입지를 확인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개발되는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향후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도시나 산업의 확장성을 예상을 합니다. 입지라는 것은요. 세 번째, 도로를 확인합니다. 사려고 하는 땅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다면 그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국어나 시유지가 내 땅에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네 번째,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다 싶은 것은 바로 토목사무실에 연락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에 실거래가 된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밸류맵이나 땅야, 부동산 플래닛 같은 어플로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향후 개발하면 지가 상승을 바로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토나 송토를 통해서 땅을 예쁘게 만들면 짧은 시간 내에 지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구분한다면 기획부동산에 당할 염려도 없고 매입하는 기준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해서 사는데 두렵지도 않고 이 정도만 10분 안에 분석할 수 있다면 토지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토지를 사려고 하니 얼마나 판단하기가 어려울까요? 몇백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몇억 원씩 주고 사야 하는 것인데 고민에 또 고민을 하겠죠. 어떤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기회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보통 기회는 일생에 몇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일생에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투자의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은 기회는 수시로 옵니다. 남들 10년 벌어야 할 연봉을 단 1년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가 토지시장에서 널려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토지를 판단하는 6가지 핵심 기술만 익힌다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저는 평택시에서 아마추어 탁구 1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탁구는 7부가 새내기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실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1부에 등록해서 탁구를 친다는 것은 30년 동안 탁구장에서 살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1부에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저도 레슨을 받고 시합도 해서 실력을 쌓았고 그런 과정 속에 회전근개 어깨 수술을 2번이나 하는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1부에 올라갔기에 6부나 7부 치는 사람들에게 1부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레슨을 마치면 음료수도 사다주고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합니다. 스포츠에서도 기술이 뛰어난 프로가 아마추어인 당신에게 조금만 가르쳐줘도
너무나 큰 영광이자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토지의 고급 기술을 익혀서 땅에 대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분석해주고 도와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 스포츠를 가르쳐줘도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는데 돈이 되는 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준다면, 그래서 좋은 땅을 사게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럼 토지를 고르는 핵심 6가지를 반드시 해석해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들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세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목적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처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용도지역의 정의를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있는 내용처럼 건물의 용도, 면적,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구역 또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의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지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 몇 가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1,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규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죠. 건물 전체 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고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30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좋지만 용적률이 500%까지기 때문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겠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까지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을 보시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마지막인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주로 농업을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그나마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풀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아 더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농림지역은 농사밖에 할 수 없는 땅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구의 정의를 보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쓰여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는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구 하나하나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구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 5가지는 모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는 바로 3가지의 지구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용도 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세분화되어 나뉘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내용만 봐도 용도지구에서 말한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으로 용도지구와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이 구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완화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구역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살펴보자면 이 구역은 사전에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보고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기본적인 토지 용어들 중에서 28가지의 지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이겠지만 토지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총 28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할 수 있는데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소유권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농지에 속하는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은 쉽게 말하면 밭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은 답보다 땅이 밑으로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토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을 대지화시키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답은 논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전보다 밑으로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전보다 대체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전과 답의 지가를 비교하여 답이 많이 저렴할 경우 매입 후에 성토를 하면 되지만 대신 꺼져 있는 높이가 사람 키보다 깊은 2m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목보다는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으로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을 말합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하고요.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으로 전 답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있고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대지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임야에 제한을 두기 시작해서 잘 알아보고 개발이 가능한 임야, 준보전 산지인지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고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대지라고 하는데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는 비용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야 하고 농지에서 대지를 만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는 이미 바뀐 후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답, 과수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나머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요. 원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두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제방이 있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인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국어는 인공의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원래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죠. 하지만 맹지 옆에 국어가 붙어 있으면 국어 점용 허가를 통해 도로를 낼 수 있고 이는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댐, 저수지, 수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인 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용지, 사적지가 있고 묘지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 땅이 되더라도 묘를 함부로 이장을 할 수 없고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든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쉽게 보기는 힘들지만 투자 가치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 등이 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땅을 살 때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땅을 사시는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만 사놓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시기도 하시는지요? 저는 땅을 살 때 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땅을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을 샀는데 10년 이상 지나도 땅값이 오르지 않고 고스란히 돈이 묶이는 사달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언제쯤 팔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예상하고 사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 때 이미 1년 안에 팔 수 있는 위치의 땅을 처음부터 삽니다. 그러려면 기획부동산처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땅이라든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땅 같은 곳은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이런 곳은 팔리지도 않겠지만 팔아도 원망을 듣는 토지 투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1년 안에 되팔 수 있는 땅이 되려면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위치의 땅이어야 하고 호재가 풍부하며 곧 개발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정책들이 쏟아지는 곳은 1년 안에 되팔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입지의 땅 중에서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땅들을 골라서 사는 것이 기술입니다. 사서 1년 안에 되판 땅 중에서 서신면, 장외리에 대한 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심도 있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땅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은 제부도로 가는 길 2차선에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송산에서 제부도로 가는 길은 318번 4차선 도로와 장외리를 거쳐서 가는 제부도 도로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이곳이 제부도로 들어가는 국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사용 빈도수가 줄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살 당시는 곧 개장될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오픈하게 되면 지금 사려고 하는 땅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이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보다 더 긴 우리나라에서 바다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로 2120m 길이로 개발되는 국내 최대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모세의 기적 제부도라는 관광지에 해상 케이블카가 오픈이 되면 관광 산업이 충분히 발달될 수 있고 향후 송산 그린시티의 개발로 인한 인구가 채워지면 이곳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기에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이 주변의 땅값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에 맞추어 관광객의 유입과 더불어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선택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땅 모양이 도로 따라 가로로 88m 전면에 붙어있는 장점이 있어서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시설을 해도 되고 임대를 내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 땅은 나중에 출구 전략에도 아주 좋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면적이 길다 보니 3개 정도로 분필을 해서 잘라서 팔 수 있기에 매도하기가 쉬워집니다. 2. 계획관리 땅이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충분해서 실사용자들이 주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광고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3. 이미 대지로 전용한 상태라서 대지 전용비가 절감이 되고 또한 공시지가가 평당 96만원으로 가치가 상당히 부여되어 있는 땅입니다. 4. 도로 전면에 사유지가 붙어 있어서 130평을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고 진입로로 활용해도 효율적인 면이 높아 기대가 되는 토지입니다. 전체 349평을 평당 120만원으로 전체 계약 4억 1880만원에 등기를 했습니다. 4억 1880만원 중 대출이 2억 8천만원 받아 실제 현금 투자는 1억 3880만원이었습니다. 이 땅은 정확하게 2020년 8월 13일 4억 1880만원에 등기해서 2021년 4월 6일 5억 5800만원에 매도해서 8개월 만에 세전 1억 3920만원 10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리 분석만 잘해도 감추어져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물어보니 현재 이곳은 도로에 잘 붙어있는 땅은 평당 200만원 가까이 한다고 주변 부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개발 압력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아질수록 집가 상승은 예견되어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이 기본이 되려면 토지에 대한 입지 분석이 제1순위입니다. 입지만 좋다면 오르는 땅값은 시간 문제입니다. 좋은 호재가 가득한 좋은 입지의 땅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주변, 화성국제 테마파크 주변 이야기와 주변에서 실거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되는 인근은 호재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에서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화성국제 테마파크 127만 평을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지역 내에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 선포식 때 경제부총리부터 도지사, 시장, 기업인 및 각계 원로들까지 총 출동해서 비전 선포식을 할 정도로 방송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제 테마파크는 규모가 롯데월드의 24배, 에버랜드의 3배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2026년에 1차 개장, 2031년에 완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 주변은 투자용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주변이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와 연접되어 있는 세솔동은 이미 택지 개발을 모두 마친 상태로 미니 신도시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원형지 투자 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 개발이 발표되자마자 세솔동 34평 기준 아파트가 시세 3억 2천만 원 하던 것이 하루 만에 5억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문의해 보았는데 모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나와 있던 물건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계약했던 아파트를 배액 배상으로 물어주면서 취소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성국제 테마파크의 개발 소식은 대형 호재로 작용해서 개발 제한 구역 땅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검색하던 중 화성국제 테마파크 아래 문호리 2차선 대로변에 조그마한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개발 제한 지역 땅일 것 같은 선입견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었습니다. 주변은 개발 제한 지역이었지만 일종 주거지역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바로 개발 제한 지역 내에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폐율 60% 이하로 개발을 허용해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개발이 되면 문호리를 통과해서 남척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입지라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평수가 작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79평 정도면 편의점 같은 소매점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입지를 가져 평당 150만 원에 곧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전체 금액이 1억 1,85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대출을 7천만 원 받아서 실투자금은 4,850만 원만 하면 되었기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실제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평당 300만 원에 살 사람이 있다고 팔라고 부추겨서 결국 5개월 만에 매매를 했습니다. 평당 150만 원에 사서 5개월 만에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평당 300만 원에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회전율을 높인 결과로 만든 사례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4,850만 원에 투자해서 5개월 만에 2배의 수익을 만든 사례입니다. 개발되는 주변의 땅을 수시로 체크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회는 인생에 3번이 온다고 하는 말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1년에도 수십 번도 더 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다면 쉽게 판별을 할 텐데 그런 기계장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고작 1년 안쪽의 시간입니다. 제가 매매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오르는 지역의 땅을 사서 1년 안에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5개월 만에 실투자 수익이 3배를 남겼으면 그럼 1년 안에 팔지 말고 3년 뒤에 팔면 10배, 20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2, 3년이 지나도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에 그칩니다. 투자 타이밍이란 것은 아파트 갭 투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를 사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곳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와 아파트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시세 차익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갭 투자가 유행했을 때 수십억 원씩 수익을 남겼다는 투자자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로부터 시작해서 종합부동산 규제로 인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하는 방식의 토지의 갭 투자와 같은 형식입니다. 아파트는 갭 투자로 소위 몇 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의 수익을 내면 최대 수익이라고 하겠지만 땅은 단위가 커져서 수익 자체가 몇 천만 원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년 안에 몇 억부터 10억까지도 팔 때마다 수익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갭 투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는 갭 투자를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땅은 소위 사서 1년 안에 파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기획부동산 같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땅이란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의 경험이 필요로 하고 변화무쌍하며 시세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딱 떨어지는 디지털과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시체가 개발 소식과 더불어 움직이고 한참 개발로 인해 시세를 이끌던 곳이 개발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현상도 있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저도 막막합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자용 땅을 10년 정도 바라보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지방 땅이나 현재 개발이 되지 않는 곳에 장기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안정적인 땅을 소위 비싸게 매입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한 땅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확실한 땅이기에 토지값이 비싸지만 실패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대신 수익도 줄어들겠죠. 제가 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의 방식 중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개발지는 맞는데 개발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 압력으로 인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폭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폭발을 해야지 사람들은 인지를 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전 그때는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폭발하기 직전인 지역을 찾아 그곳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곳이 폭발하면 전 그곳도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폭발할 지역을 찾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투자의 방식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평생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대 성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개발을 멈출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에 국가 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도시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농촌과 도시의 변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3기 신도시 GTX 철도 계획을 보더라도 모든 것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계속 개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역량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나요? 정확하게 토지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는지요? 개발이 되는 토지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요?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 가격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용도 지역마다 농지의 가격과 그 외 토지들의 쓰임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저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도시나 대형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지역의 수많은 경험으로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각종 볼 수 있는 지표와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매입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년 동안 수십 개의 땅을 사고 팔아보았지만 리스크는 제로였습니다. 이런 토지개발 이야기를 듣고도 이런 실제 돈 버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억 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데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대충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가슴 떨린다는 사람은 꼭 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니까 가능하지 내가 되겠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하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위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목숨 걸고 땅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면 없던 땅도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던 땅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찾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안성 지역에 미양면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거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했던 실제 사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안성 지역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안성의 땅값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안성시 미양면에도 좋은 호재가 미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70번 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발표가 있었고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동네 이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70번 지방도로는 천안 성완에서 안성으로 올라오는 지방도로입니다. 대전에서 관리하는 70번 지방도로는 성완을 거쳐 안성, 미양면까지 공사를 할 때 같이 4차선으로 넓혀주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마을 이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개발 호재나 공사 진행 사항도 이장님들만 모이는 회의에 참석을 하시다 보니 모든 정보통은 이장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양면에 가서도 제일 먼저 이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후 미양면에 관한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미양산업단지 착공 소식이나 70번 지방도로의 공사 시점 같은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장님을 만난 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양면을 통과하는 70번 지방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이유는 그만큼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70번 지방도로가 성완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미양면이고, 미양면을 지나면 18만 평이 개발되는 SK 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앞으로 70번 지방도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고, 이 도로를 따라가면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 안성천변으로 이어지면서 안성시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기에 이 도로가 확장되면 쓰임새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4차선 도로 확장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물건이 나왔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양면 사무소 바로 맞은편 주거지역에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면 사무소 행정타운과 붙어있는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입지입니다. 더구나 현재 70번 2차선 도로에 물려있는 땅이고 보면 볼수록 탐이 나는 땅입니다. 향후 확장이 되더라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입하려고 하는 땅 앞에 시유지와 국유지 땅이 있어서 시유지와 국유지까지 도로 확장 시 수용이 되는 금싸라기 땅인 것입니다.
더구나 미양면 행정타운 사거리 모퉁이에 붙어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이런 곳은 뭘 해도 되는 땅이고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아깝지 않은 땅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땅이 평당 125만원 밖에 하지 않고 건폐율 60%로 개발할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미 일부는 대지로 전환이 되어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90만원이 넘는 황금 같은 땅입니다. 이런 곳은 향후 평당 500만원은 어렵지 않게 올라갑니다. 계획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기업이 들어서고 회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면 소재지 중심으로 개발이 먼저 되기에 희소성이 있는 이런 지역은 서울 같으면 강남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진 땅입니다. 이런 70번 지방도로 확장공사는 평택에서 이와 비슷한 확장공사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평택 소사벌에서 원곡 방향으로 가는 만세로라는 도로가 2차선에서 확장되어 4차선 이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도로 확장 전 도로 주변 땅값이 평당 250만원 정도 했었는데 확장 후 보니 평당 700에서 800만원 정도 합니다. 차량 통행량도 너무 많아서 도로변으로 각종 건생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 커피숍도 들어올 정도로 도로 주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향후 미양면 주변도 10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에서 올라오는 유일한 도로이고 주변에 개정산업단지, 미양2 일반산업단지, SK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가 70번 지방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산업단지가 4km 내에 위치해 있기에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면 인구는 넘쳐날 것이고 유일하게 안성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쓰임새는 눈을 감아도 예상이 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투자는 이런 도로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에 해야 합니다. 이런 지역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지 분석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더 오르고 덜 오르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물리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땅도 오르기 전에 사야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산업단지가 착공되기 전에 개발 호재들이 소문나기 전에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쟁취하고 얼마나 빨리 과감하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낮은 가격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70번 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매입하는 토지가 미양면 행정타운과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며 주변 4km 반경에 개발되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확정 고시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매입 가격이 평당 120만원대면 이런 곳을 매입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 정도 입지라면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달러 빚을 내서라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위치의 땅은 이 지역에서 이곳 단 한 개밖에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유동성만 많아지면 이런 곳은 어떤 장사를 해도 손해보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점 입지를 조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달 동안 차량의 통행량이나 사람들이 이동하는 분포도를 파악해서 입지를 결정합니다. 제가 권리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장시간 동안 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분석도 안 되고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결정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다 보니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땅에 대한 투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력을 먼저 키우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가서 땅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자신 있게 투자할 지역을 선정했다면 이제 투자할 지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입지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땀을 흘려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땅을 소개받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만큼 비싸게 사야 하는 결론입니다. 좀 더 저렴하게 사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좀 더 저렴하게 살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빠른 입지 분석을 해야 개발되기 전에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결정되어 있는 오르는 땅을 언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된다는 정보를 캐치했다면 땅은 오르기 전에 사야 합니다. 미양면에 위치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 563평도 5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의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지 1년이 지난 이 땅은 벌써 2배가 넘는 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곳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땅은 바로 이런 곳에 사야 합니다. 오늘은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땅에 대한 매입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산업단지에서 나와서 빠져나가는 핵심 도로가 될 지역이기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이 땅을 매입할 때는 급등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게 잘 들어보시면 토지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근무하시는 하영식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오픈마인드 유튜브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는 구독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꼭 뵙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시며 늦은 시간이지만 꼭 만나 뵙기를 간청하셔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당일 전화하고 막무가내로 오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미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계획에 없던 일이기에 준비도 안 된 상태라 가급적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멀리 진주에서 오셔서 그냥 내려보내면 마음이 무거워져 미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사무실에서 퇴근을 했고 집에서 쉬고 있었기에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도 멀리 지방에서 오셨고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에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주변 투자할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약 10억 정도 안쪽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 개발지 중에서 남측 지구 184만 평이 개발되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앞에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농림지역 임야였는데 입안이 되면서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2019년에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연녹지로 상향이 되었기에 웬만한 건생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카페, 식당, 소매점, 사무실, 창고, 제조장까지 웬만한 것들은 허가가 가능한 용도로 바뀌었고 입지가 현재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지만 향후 4차선 이상 넓혀질 도로 앞에 붙어 있는 땅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 지주는 처음 입안이 되기 전 전체 면적 809평을 평당 110만 원에 사서 허가 후 4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평당 200만 원에 판다고 했고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땅에 대한 권리 분석, 입지 분석을 미리 해놓았기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 하영식님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하영식님은 아직 시골인데 평당 2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셔서 현재 2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산업단지 정문에서 마도 면사무소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2차선 대로변이기에 향후 이런 곳은 평당 500만 원이 넘어가는 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있게 추천을 했습니다. 하영식님은 진주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날 현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아침 일찍 평택에서 화성으로 올라갔고 물건지 위치와 송산그린시티 주변 전체를 투어하면서 성심성의껏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관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는 고작 700m 정도 되었고 물건지에서 마도 도심까지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특히 산업단지에서 빠져나오는 최대의 공단 교차로까지는 300m라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위치의 토지라는 점을 깊이 있게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견물생심이라고 직접 산업단지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단지에서 빠져나오면 시내로 향하는 2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땅이기에 향후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면 상가 또는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임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린 후 하영식님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물건지를 보지 않았을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까 확실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오늘 계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성격이 화끈했습니다. 당시에는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였기에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곳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평당 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 도로변 땅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수십억 하는 큰 땅이 나오지만 수백 평 하는 도로변에 잘 붙어있는 이런 작은 땅은 없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기업이 유치되고 고용이 증가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가격은 한 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당연합니다. 땅값이 오르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토지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발이 되는 주변 땅은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대형 산업단지 근접 토지는 한정된 토지이고 한정된 토지는 희소성이 있기에 이런 토지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산업단지가 완성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도로는 몇 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도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길목에 있는 도로변 토지들의 지가는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도로변의 건생시설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발전되었는지, 산업단지 주변의 건생 상가들이 죽어있는지 활성화되어 있는지, 산업단지 주변 오피스텔, 생수, 지식기반센터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으로 얼마나 확장을 시켰고 공동주택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다 보면 내가 보고 있는 현재 산업단지의 미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 주변이 논이고 밭이고 임야지만,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산업단지 주변 도로로부터 정비가 되어 2차선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장이 되고, 확장된 4차선 도로 주변으로 각종 건생시설들이 들어오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세워지고 각종 창고, 제조장 같은 창고형 공장도 생겨나고 차량의 유동성이 많아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차량의 정체성까지 발생이 되어 주변은 복잡해지고 수익성을 창출하려는 상가들의 활성화가 급속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은 이런 곳에 사놓아야 안심이 되고, 땅은 이런 곳에 사놓아야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르는 땅은 결정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는 오르는 땅은 입지를 보는 안목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투자는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다 보면 좋은 입지의 토지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개발이 다 진행되고 토지 가격이 오른 뒤에야 그 땅 내가 사려고 했던 땅인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요? 깊은 고민과 결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